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촬영도 잘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책도 제대로 잘 못 읽고요. 좀 며칠 정신없이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노드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도 나누고 제 개인적인 일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어 이렇게 책도 거의 못 읽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냥 가벼운 주제로, 가벼운 주제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읽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노드 관련된 얘기도 잠깐 나누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책은 300불로 떠난 이민 20년 세계 일주가 되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좌우가 반전돼서 보일 건데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 책이고요. 이 책이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이분이 나이가 이제 한 40 후반 아니면 50 초반쯤 되셨을 것 같은데, IMF 때 98년도 이제 97년대 IMF 터졌잖아요. 98년도에 다니던 회사, 멀쩡한 회사를 아주 정말 별거 아닌 정말 작은 이유로 퇴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다퉈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그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내 삶이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바로 실행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20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은 우리 와이프는 제가 보는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작가님 추천하시는 류의 그런 책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보게끔 해보고 싶었는데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봐야 다툼만 있을 수 있으니까 드라마를 열심히 주로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자꾸 옆에서 킥킥대길래 뭐 하나 했더니, 이제 책을 보는 게 제가 보는 이런 지정학, 비트코인 이런 쪽 관련된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소설이라든가 자기계발서 이런 쪽을 이제 보는데, 막 자꾸 킥킥대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나보고 무슨 책을 보래요. 그게 이제 이 책인데,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서 기존에 보던 이제 또 다른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이 책을 그냥 사서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책은 잘 보니까 책으로 사주면 보겠지? 그러고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보게 된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휴먼 노마드라고 그래요. 노마드가 무슨 뜻이냐면 유목민을 또 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가족에 대한 정체성을 휴먼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여행을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보면 98년에 멕시코를 시작으로 멕시코에서 3년, 칠레에서 3년, 미국에서 5년 4개월, 중국에서 1년 10개월, 뉴질랜드에서 2년 1개월, 일본에서 6개월, 독일에서 현재 4년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돌아다니시고, 이게 실제로 이민 가서 사신 기간이고, 그거 외에 이제 인근의 여행으로 다닌 나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워낙에 많이 다니니까 자녀들의 특징이 이제 5개 국어, 7개 국어 이런 거를 배워요.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전체 다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몇 개 국어 이상씩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 환경에 이 어린 자녀들도 자연스레 적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에 나오는데,
아이가 1어를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했는데 일본어의 고어, 이제 약간 오래된 그런 언어들 있죠.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혼자 독학을 해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자체가 언어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아마 좀 많이 접하다 보니 일본에 살지 않았는데 이미 일본어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정도의 레벨까지 자꾸 올라가는 뭐 가정 환경에 이제 영향을 충분히 많이 받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좌충우돌하는, 그리고 또 생각 외로 그 자녀분들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자녀들은 또 그 안에서의 소소한 그 스스로의 자기 개발을 이렇게 또 개척해 나가는 그런 참 다양한,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이들한테 이 아버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하나씩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방학이에요. 방학이고, 두 번째로 싫은 게 토요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이 가정은 워낙에 이민을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자꾸 빠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시스템을 쭉 밟으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길게 다니면서 방학도 뭐 이렇게 뭐 이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어중간한 때에 갑자기 튀어나가고 다시 어느 나라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막 길게는 뉴질랜드 갔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책에서.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갔을 때는 거의 한 1년 4개월 동안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거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길죠. 그런 기간을 아이들이 겪으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방학인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있는 시간은 아마도 충분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있는 것보다 자기 친구들하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좀 그리웠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에 따라서 토요일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고, 왜 일요일은 빠졌냐 했더니, 일요일은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 생활, 그 교회를 가니까 일요일은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곳을 여행을 하니까 어느 날 이 큰 아들이 이제 크고, 이제 둘째가 딸이에요. 큰 애가 아들이고. 근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뜬금없이 이제 그러니까 뭐 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또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베를린에 거주할 때 당시 얘기인데, 그 유럽 여행을 이제 곳곳을 또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 아들이 아빠한테 갑자기 나는 이제 고등학교는 한 곳에서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직업적인 환경, 뭐 직업 군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빠가 어느 정도의 그 아버님이시냐면,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이제 마음속 깊이 이제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이제 나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맹세를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자녀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 그럼 니네 고등학교는 진짜로 한 곳에서만 나오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딘가로 또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뭔가 적응이 끝날 때쯤 되면은 자꾸 이제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하신데, 어느 정도냐면 이 아들하고 약속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키르키스탄에 가려고 혼자 마음을 먹어요, 이번엔.
이게 왜 혼자 마음을 먹었냐면 진짜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특히나 여자분들 중에서 가정주부든 아니면은 뭐 와이프가 되시는 분들이든 이렇게 그 아내분들은 되게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남자분이 아들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래서 아들, 딸, 와이프를 냅두고요, 베를린에다 독일에다 냅두고 자기 혼자 키르키스탄 가서 살다가 올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기주의적이죠. 저희 집에서 제가 그런 말 했다가는 저는 쫓겨나는 걸 떠나가지고 제 모비코인도 하나도 못 갖고 나갈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아무튼 그런 당황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런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아버님이 그 아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느 과더라, 무슨 고려대학교 어느 과를 나오셨는데, 이게 그 부분까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뭐 학창 시절에 뭐 스페인어도 좀 전공하시고 이래가지고 뭐 멕시코에서 살 때 이렇게 뭐 대화하는 것도 막 이렇게 어떻게든 하시고 막 이렇게 뭐 영어도 당연히 좀 하시고, 또 아내분은 또 통역사로도 일을 하셨던, 한국에서 원래 통역사로도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적응을 막 하시는데, 이제 독일에서 그게 멈춘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독일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문법도 까다롭고, 뭐 영어가 뭐 이렇게 쉽게 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로 물어보면 간단한 거야 그 사람들이 영어로 대답하겠지만, 생활 자체를 영어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공문서 같은 것들이 뭐 영어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아버님이 그 철없는 아버님이라고 진짜 불러줘도 이게 정말 과하지 않을 것 같은 책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 아버님이 그래서 혼자 키르기스탄 떠난다고 하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준비는 다 마쳤어요. 이미 혼자 다 마쳤어요. 그리고서 아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비행기 사이트를 예약을 해달라고. 그때부터 아들은 내가 얘기했지만 아버님 마음은 벌써 떠났구나, 그러고서 그냥 속으로 약간의 체념을 했을진 모르겠는데, 뭐 늘 그래왔던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버님이 입력하라는 그 이제 독일어 사이트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독일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 예약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인원수를 넣었는데, 갑자기 여기 한 명이라고 하니까 아들이 왜 한 명이냐, 우린 네 명인데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다는 말씀이 너네 냅두고 나 혼자 가려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진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라고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를 뻔히 쳐다보더니, 아빠 우리도 함께 가요. 나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랬듯이 같이 가야지. 아빠 혼자 가면 어떡해,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버님이 이제 좀 스스로의 그 자아 실현을 하는 욕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 욕구를 좀 멈추십니다. 그 아들의 눈물을 보고. 진짜 대단하신 아버님이요. 그렇게 하면서 막 좌충우돌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뭐 놀라운 부분은 항상 여행을 할 때에 여행용 가방이 조금씩 더 가벼워지게끔 움직여진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의 타향살이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필요했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그 예전에는 비행기라는 게 이렇게 뭐 지금은 저가 항공이 나와서 뭐 수화물 뭐 무게를 막 굉장히 타이트하게 체크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서 실제로 수화물 자체를 워낙 많이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초반에 나갈 때는 막 살림살이 막 이거 저거 막 많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워낙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마다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을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 다시 그거를 그냥 환원하듯이 돌려드리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빈손으로 조금씩 이제 이동할 때의 짐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게 빈손으로, 그러니까 비울수록 채워진다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막 그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 듣던 얘기인데, 여행에서의, 그러니까 그런 타향살이에서도 이게 적응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정말 정말 대책 없구나, 그쵸? 가장인데, 4인 가족의 가장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딜 떠나는데 배낭만 4개 메고 가. 그게 여행이 아니라 살러 가는데, 예, 이민 가는 건데, 타향살이 하러 가는 건데, 아무튼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재미있던 내용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뭐냐면 이게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멕시코에서 이분이 뭐 이제 한인 통해서 많이 도움 받으면서 유랑 생활도 좀 비슷하게 해요. 뭐냐면 이제 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선 5일장 뭐 이런 것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장이 서잖아요. 그 멕시코도 그게 있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분도 그런 한국인을 통해서, 그 한국인 인맥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딱 도착을 하는 순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양말 하나 가지고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 하나도 한 켤레는 아니겠죠. 당연히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양말 하나도 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왜냐면 생활비를 막 많이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정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막 가가지고 막 그 한인들 통해서 도움 받으면서 양말을 외상으로 받아다가 장사를 하면서 빚을 갚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호기심이 강하고 그러시니까, 다른 한국 상인들은 그 장은 안 가. 그 장은 거기는 마켓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돈이 안 돼. 다 옛날 했던 데야. 이렇게 하면서 안 갔는데, 오히려 이분은 거기서 대박이 터지면서 수입이 좋아지니까 그게 소문이 퍼지잖아요. 왜냐면은 도매에서 물건을 떠가는데 양을 자꾸 많이 떠가면 너 어디 가서 파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래처 사장님인데 다. 그러면 그게 이제 누구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퍼지면서, 오히려 거기에 한국인들이 안 들어갔던 마켓이었는데, 그런 장이었는데 한국인도 뭐 따라 들어가고,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서 그 멕시코에서 이제 현지인들하고도 이렇게 막 친해지잖아요. 친해졌는데, 이제 친해지면서 어느 날 이제 현지인하고 그 등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현지인이 우리 이 가장분한테 그 등산을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이제 등산을 가요. 근데 이분이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등산을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등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왜 내려가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목적지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아해하잖아요. 등산이라면 당연히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야 되는데 여긴 내려간 거예요, 먼저. 그러더니 여기가 이제 등산 다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재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부터 거꾸로 이제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등산할 때 힘들고 내려올 때 좀 편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멕시코는 등산하는 게 고지대가 많아서, 책에 나오는데 고지대가 많으니까 등산 개념이 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등산인 거예요. 이 나라는 평지가 높아요. 이미 보통 고지대에 계시니까 이렇게 좀 개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 스스로는 난 낚였다, 내가 이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당황스러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시간 소모가 대부분 좀 그래도 좀 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뭐냐면 뭐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다음 내 삶을 좀 더 준비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이 맨날 파티예요. 예. 그러니까 딱 금요일 되면 그냥 바로 파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지금 이 주인공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이웃집에서 냉장고가 이제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냉장고를 왜 집에서 빼고 있냐면 여행 가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냉장고를 판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상상을, 이 사람도 좀 황당해 하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써주셨는데, 그분이 상식적으로 저희는 이해가 안 되죠. 여행을 가는데 비용이 문제라서 냉장고를 팔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행은 잘 다녀왔는데 그 이웃이 언제 냉장고를 다시 사는 거를 자기는 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 들어오긴 했겠죠. 사람 사는데 냉장고 없진 않을 테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멕시코는 중고차를 사려면 2월달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말 연초에 빌린 돈을 이제, 그러니까 연말연초에 뭐 돈 나갈 때가 주로 많은 경우가 있겠죠. 뭐 결제를 해줄 수도 있고 뭘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럴 게 뭐 하고, 아이들을 위한 무슨 뭐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등록비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연말연초에 돈이 다 나가면 2월달 초쯤이 되면 중고차 매물이 많아진답니다. 왜냐면 그 빚을 갚으려고 차를 판대요, 다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 특징,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되 빚도 별로 없이 산대요. 예.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의 패턴이 좀 있어서 독특하신 거죠. 문화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차도 그때 되면 파는 거예요. 그 빚 갚으려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벌면서 다시 또 차를 사고. 이 경제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많이 달라서 참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중간에 이제 뉴질랜드를 떠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뉴질랜드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참 특징이 뭐냐면, 이 나라에서, A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미국 가잖아요. 그럼 캐나다에서 미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는 잘 안 하시고 캐나다에서 한국을 다시 들어왔다가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을 가는 요런 시스템이야. 이제 자기 자기 이제 엄마를 찾아가서, 이제 한국에 뭐 갈 만한 데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여행만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리고 중간에 또 사업도 실패도 하셔가지고 쫄딱 말아먹고 한국에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짤막하게 써져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픈 내용이니까 뭐 이렇게 좀 건너뛰셨겠죠. 자기한테 제일 힘든 시기였으니까 그런 부분,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항상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음 나라를 나가시는 이런 개념인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한국에 계실 때였는데,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불현듯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여자의 그런 그 가정이라는 그 느낌,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안락한 그런 느낌, 여자들은 누구나 그런 추구할 수 있잖아요. 이 남자분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은, 주인공은. 근데 이제 그걸 아마 못 느끼고 있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아내가 봄도 오고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떠나든지 아니면 한국에 자리를 잡고 살든지 결정을 해라. 딱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내나 애들에게 미안하고 면목도 없어서 알았다고 하면서 더는 미룰 수 없음을 직감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상상하기 힘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딱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게끔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께서 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행선지를 정하지는 않는 거죠. 다음 뭐 내가 한국에 쭉 살지 아니면 외국 나갈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참다 터진 거예요. 딱 그랬는데
그날 밤이에요. 와이프가 이제 최후 통첩을 한 밤인데 여기 표현된 거 그대로예요. 그날 밤 잠도 안 오고 몸을 뒤척이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나타났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1시간 검색을 딱 한 다음에 새벽 4시에 잠자던 아내를 깨워서 그러니까 잠자는 아내를 깨우니까 와이프가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신랑이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뉴질랜드로 갈 거야.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 와이프가 자다가 뭔 소리냐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에 모두가 일어나자마자 처음부터 정해진 일인 것처럼 뉴질랜드를 떠날 준비를 해요. 이 가족들은 전부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대답할 일도 없어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내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자다 일어나 뉴질랜드 오게 됐어요. 자다 일어나서 뉴질랜드 오게 됐어요. 뉴질랜드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왔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내분이. 대단하죠. 이 아내분도 이제 그런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런 삶에 참 대단한 호기심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모비코님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그랬는데 일본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일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 일본 얘기 원래 뒤에 있던 건데 앞에서 생각난 김에 그냥 했던 건데 이제 일본에는 또 어떻게 가게 되냐면 아들이 갑자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나 일본에 가서 살고 싶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오케이 그럼 일본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어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학교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인 학교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일본 학교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 처음 말씀드린 게 맞아요. 처음에 오사카에 있는 한진 학교를 알아보는데 이제 학교가 금강학원과 백두학원 이제 2개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버님이 여기 서울인데요. 한 가지 여쭤보려 전화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아들이 있는데 일본 학교를 다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학교는 원칙적으로 비자도 있고 정식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받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 인터뷰는 되냐고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가능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받아줄 수 있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래도 일단 만나 주신다니까 오케이 오사카 가서 봐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도 당황해서 굳이 오신다면 알겠습니다만 학교 오시기 전에 약속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사카에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한테 딱 얘기해요. 일본으로 떠날 테니 짐을 싸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학교에서는 받아준대요? 이렇게 물어봐요. 상식을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다고 짐을 싸서 온 가족이 무작정 일본을 간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빠의 답변이 안 되면 일본 여기나 하다 좀 살다 오지 뭘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냐 그냥 짐이나 싸 이게 다예요. 책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너무 웃겨서 거기다가 또 아들은 아빠 진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가고 싶다면 일본 학교 이러고 진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출발하는지 아세요? 며칠 후에 오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이 가족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학교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막무가내로 도착을 이제 한 거죠. 이제 얘기는 이미 다 이제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안에 갔는데
뭐 회의 중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만난 거죠. 어떤 분을 그냥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말을 건 거예요. 이제 무슨 일로 왔냐 이러니까 교감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는데 회의 중에서 이제 기다린다. 얘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이 이쪽으로 오시죠. 그리고 잠깐 기다리시죠. 저랑 같이 기다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얼떨결에 교장 위에서부터 이제 면담이 된 거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의 우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일본 학교를 가고 싶다 해서 지금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은 아들이 일본어를 할 수 있냐고, 우리 학교는 일본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안 그러면 입학이 어렵습니다.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일본어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미 공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교감 선생님이 회의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어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1시간 남짓 동안 이 교장 선생님하고 더 많은 대화를 아버님은 나누고 있고, 딱 이제 좀 이따 온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서 교감 선생님이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이 학생은 바로 입학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본어를 잘하고 심지어 일본어의 고어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놀란 거예요. 그때 가서 놀라요. 그 얘기를 교감 선생님한테 듣고 놀라요. 우리 아들이 고어를 한다고 일본어에?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 옛날 언어까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하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배웠답니다. 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무조건 반복 학습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같은 영상을 무제한으로 반복하는 그런 그런 학습 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책 안에 어느 내용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거를 저도 중간에 배웠는데 한번 팔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파는 그런, 그러니까 한 반년 동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A라는 만화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반년 동안을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 A라는 만화 시리즈에 나오는 대사를 달달달 외울 때까지 본대요. 대단하죠. 뭐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역대 산 것 중에 제일 힘들었었던 게 일본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싸고 일본이 물가가 싸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일본 갔다 온 적은 없는데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갔을 때가 몇 년도까지인지는 제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아무튼 이분이 갔을 때에는 일본의 물가가 엄청 비싸고 우리나라 물가가 훨씬 더 쌀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잘 살 때였겠죠. 그때였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 4인 가족이 먹을 3끼 분량의 하루치의 반찬을 사려면 뭐 한 8만 원, 10만 원 그 정도가 들어갔는데 물가가 그렇게 비쌌을 때가 있었나 봐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밥만 먹다가 오셨다는 얘기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붕어빵을 한 마리 사왔는데, 붕어빵 한 마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4,500원이에요. 엄청 비싼 거죠. 지금 우리나라 4,500원 시세가 아니라 그 당시에 4,500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붕어빵 한 조각을 가지고 4명이서 정말 오순도순 먹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아주 재밌어요. 되게 굉장히 가벼운 내용의 책이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올라간 다음에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게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셀카로 화면을 찍으니까, 휴대폰을 찍으니까 이게 좌우 반전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꾸 책이 거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책 제목하고 지은이를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고정 댓글로 책 제목하고 지은이를 이제 앞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깜빡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요런 즐거운 책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전 이 책 읽으면서 막 우리 모비커님들도 좀 생각나고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이 나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작가님이 이제 우리 40노드를 채굴 하게끔 이제 또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커뮤니티를 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은 이 책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책인데 집중하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이 책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다 못 읽은 상태로 이제 좀만 더 읽으면 다 읽는데 못 읽은 상태로 지금 일주일 넘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들고만 다녔어요. 진짜 계속 뭔가를 했어요. 일하고 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톡방도 막 뭔가가 눈에 보이면 막 열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시간 또 금방 가고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요. 뭐 한번 보시고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 모비커님들의 삶이 얼마나 앞으로 다이나믹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런 책을 미리 간접 경험을 하면 내가 좀 덜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물론 뭐 어차피 제 모빅은 이제 제 모빅은 맞는데 제 손을 떠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그래서 뭐 흔들리나 마나 뭐 이런 별 저거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모든 모빅을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내 확신이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절반 맡기고 절반 들고 뭐 이런 생각도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책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앞으로 5년 동안 흔들릴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거를 좀 간접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런 좌충우돌하는 얘기 자체가 앞으로 모빅에서 없겠습니까? 아무리 작가님이 열심히 한다 하시더라도 자연적인 그런 균형점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유입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 어떻게 탄탄대로만 순탄하게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복 받을 때도 있고 열심히 해도 자꾸 꼬일 때가 있고 그런 거니까 요런 책 한번 보시면서 가볍게 뭐 명절에 읽으셔도 되게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근데 책이 만화책이 아닌데 만화책처럼 재밌게 만들어져 있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이분의 삶이 원래 그런 삶을 살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세요. 채굴에 동참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부터는 잠깐 동안 이제 노드에 대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참여하려는 노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 일주일은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음으로는 막 한 달은 얘기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막 한 4, 5일 얘기 나눈 것 같거든요. 예, 그 정도 얘기 나눴는데 정말 많은 대화를 조장님들하고 했어요. 커밋먼트라는 거를 어떻게 이번에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이 결론에 대해서 모두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제일 나은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지니까 다 같이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그나마 수긍을 좀 더 하시고 반대 의견이 조금 좀 덜하고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 모든 조장님들이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 커뮤니티 글에 다시 올렸죠. 제가 맨 처음에 약속했던 그 커밋먼트는 일단 무효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가 끝났고 새로운 커밋먼트로 가는데 작가님과 저희 조장님도
정말 아무런 장치가 없이 그냥 받은 종이지가 그대로 전해드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볍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도 그냥 우리 모비커님들이 주신 종이 지갑을 뒷면에 수표에다가 이사하듯이 그런 정보들 써온 다음에 그냥 받아서 그대로 전해드리는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너무 없잖아요. 안전장치가 그렇게 없는데도 이렇게 다들 신청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기도 이런 데서 사기 당하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 모비커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긴 한데, 제가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원치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무리를 조금씩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여러 명이 계시게끔 만들어서 서로가 주지의 사실이 되게끔 나한테 모빅을 줬다는 게, 그리고 저는 그거를 모빅을 약속된 장소에서 뭐 10분이 계신 자리에서 모빅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뒤에다가 사인 설명하시는 거 다 본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 글에다가 리스트를 한 번에 딱, 뭐 예를 들어서 10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10분치 별명을 넣고 모빅 개수를 넣어서 바로 딱 리스트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잘못되어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라고 딱 해서 없으면 바로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팀, 한 팀, 한 팀, 한 시간, 한 약속, 한 약속, 한 약속,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약속을 여러 번으로 드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닌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한 번, 두 번에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않고, 그런 거를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할 거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서로 만약에 마음이 맞아서 뭐 번호 교환을 하시든 아니면 저한테 의견을 주셔서 단톡방을 얘기를 해주시든 뭘 하면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안에 저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서로 감시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의견에 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 유튜브를 그냥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톡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뭐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보장은 못 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카톡방 자체를 관리할 시간은 진짜로 없습니다. 있는 카톡방, 제가 들어가 있는 우리 모비 커뮤니티 다양한 카톡방들이, 그것도 그 내용을 거의 못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이제 손을 놨어요. 그냥 플러스 300 이상 되는 거 맨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끝내요. 이게 요즘 뭐 제보해 주시는 것도 별로 없고, 딱히 그래서 막 이렇게 다 못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들 방도 관리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만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은 안 되지만 지금 이 노드를 같이 운영하고자 저하고 커미먼트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크든 작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저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하고 내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커미먼트 하시는 분들과는 그런 방을 저도 같이 하고 저하고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멀리 있었던 그런 조장님의 역할 이런 게 아니라 좀 가깝게 의사소통도 하고 가벼운 만남의 시간도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자주는 못할 겁니다. 제가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달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쉬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 내지 이틀도 가끔은 모비커스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평택에도 한 번씩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영상 촬영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책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이런 개념이니까, 자주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만났을 때 의견을 주세요. 저는 그 의견에 따르고 싶어요. 함께 가고 싶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들 물어보시는 게 종이 지갑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하게가 아니라 많이 물어보세요. 종이 지갑은 정확히 지금 정리 딱 해드릴게요. 종이 지갑은 작가님한테 에어드랍 받은 종이 있죠. 그게 뭐예요? 뭐 계룡산, 뭐 관악산, 몽트빌, LA 뭐 이런 것들 지갑 있죠. 이거는 개수 상관이 없어요. 마켓에서 구매하신 것까지 더 들고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다 가지고 오셔도 돼요. 대신에 프라이빗 키를 긁지 않은 것만 됩니다. 예, 다 가지고 오세요. 1인당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제주도에서 뭐 지갑을 원래는 3장밖에 못 받았었잖아요. 500모를. 근데 내가 누구한테 3장을 더 샀어요. 6장 갖고 있지. 가지고 오세요.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종이 지갑은 프라이빗 키를 긁지 않은 작가님한테 받은 종이 지갑은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그럼 그거 말고 무슨 모빅이 있냐? 내가 마켓에서 구매한 모빅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손실을 확정하자는 영상을 찍었던 사람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제 모빅 어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종이지갑 한 장도 안 긁어봤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작가님하고의 나는 종이지갑은 진짜 못 긁겠더라고요. 종이지갑을요, 심지어 그렇게 지금 수천 장 보내드렸잖아요. 한 장도 지금까지 못 긁어봤습니다. 못 긁겠어요. 이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손이 안 가요. 심지어 저한테 불량품도 한 장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환받으면 돼요. 근데 불량품은 장난삼아서 한번 긁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미 말씀 다 드러났어요. 모비커스하고 말씀을 드러났어요. 이거 다음번에 교환해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돈 주고 산 거니까. 그죠? 교환해 가면 되는데 그 불량품도 못 긁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매한 모빅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서 구매한 모빅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왜 가끔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막 모빅 어플을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데 모빅이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사서 갖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긁어서 임포트 해야지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긁으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해요. 아니면 일부러 나는 막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다 백업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프라이빗 키 읽어가지고 내 휴대폰에 넣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종이 지갑에도 이거를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프라이빗 키가 읽혀지거나 아니면 내 모빅 어플에 들어와 있는 모빅들이 있죠. 그 비트 모빅들은 전부 다 딱 한 장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장에 모비커스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종이지갑에 프라이빗 키가 긁히지 않는 종이지갑에 딱 한 장에다 다 넣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작가님한테 받으셨던 에어드랍 받으셨던 그냥 무상으로 받으신 것들 있죠. 비용은 딴 데다 주고 그 무상으로 받으셨던 그 종이지갑은 개수에 상관없이 다 갖고 오시되 추가로 할 수 있는 종이지갑은 딱 모비커스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지갑. 거기에다가 모든 유동할 수 있는 모빅들이 있으면 원하시면 다 거기다 넣어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하고 함께 만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근데 감안하셔야 되는 게 그 작가님한테 에어드랍 받은 지갑들은 모르겠지만 이건 어쩌면인데요. 나중에 룰이 약간 변경돼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모비커스 종이지갑 한 장씩 있잖아요. 유동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 걔도 나중에 이동될 수는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노드도 벌써 참여자분들이 꽤 수십 명 이렇게 되는데 그거 수십 장만 해도 두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은행 금고는 사이즈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만약에 나중에 판단하셨을 때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아마도 그런 지갑들은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빗 키가 에어드랍 받지 않는 종이지갑 말고 그 모비커스에서 받은 종이지갑 한 장씩 1인당 거기에까지 들어와 있던 그 종이지갑에 있는 모빅은 어쩌면 작가님이 지정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작가님께서 조장되는데 얘기해 주시겠죠. 종이 한 장에 다 몰아라.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저는 그 종이지갑을 갖고 있던 거를 다 그쪽으로 다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송하는 작업을 하게 돼서 딱 한 장으로 뭉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약속하신 모빅의 개수는 제 커뮤니티에 별명과 모빅 개수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그 종이 지갑 뒷면에 전부 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문구를 다 쓰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나 실명 누구누구누구는 별명 누구누구누구와 동일인임을 인증합니다. 이거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변칙은 또 나중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가봐야지 알겠죠. 우리 모빅이 얼만큼 모여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정도 선입니다. 예. 그리고 그 리밋은 없어요. 이제 조별로 막 모빅을 얼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부분은 원래는 저는 사실은 40분의 1이라는 기준으로 고민을 했었던 거는 아시죠? 왜냐면 노드가 40개라고 작가님이 못을 박으셨으니까 내가 너무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되면 누군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나오신 조장님들은 20명 안팎이에요. 예, 아쉽게도. 그래서 사실은 40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못 채워져요. 물론 이제 중간에 비공식적으로 누군가 움직이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저희는 모든 조장님들은 다 그냥 리밋 없이 아마 가고 계실 겁니다. 다 그렇게 하시기로 아마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딱히 뭐 다른 의견은 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 조원님들도 원하시는 만큼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게 모빅을 더 예치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많아요. 통화 일부러 그것 때문에 다 하고 있거든요. 약속 장사 잡는 거 가지고는 저한테 그 딱딱 통보만 해주시고 전화 요청이 없는데 모빅을 더 얹고자 더 많이 예치하고자 일부 통화 요청하시는 분 많은데 그분들도 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 원하시는 만큼 하세요. 에어드랍 종이도 처음에 1000무 예약했는데 1500 뭐 해도 되냐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편하신 대로 굳이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저 만나는 날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만큼으로 딱 변경해가지고 제 게시글에 딱 별명과 모빅게스 올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드리고 5년 뒤에 뵙고 제가 다 정산해드리면 끝입니다. 네. 이제 즐거운 한가위입니다. 벌써 명절이 또 다가왔네요. 얼마 전까지 정말 덥다라고 많이 느껴졌었는데 더웠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불 안 덮고 자면 좀 추운 것 같고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중간마다 아이들 이불 덮어주고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어제만도 와이프랑 저랑 아이들 이불을 벌써 한 4-5번을 덮어준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라 또 뭐 튼튼하게 자라주니까 고맙긴 한데 그래도 또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이불 자꾸 발로 차고 자고 배 이렇게 까고 자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배를 까요. 뭐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더우면 바로 이게 상의를 다 위로 올리고 잡니다. 그러면 또 배 차가운데 걱정되니까 또 이불 또 덮어주고 딱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서 뭐 제가 물론 감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조언으로 많이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직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장 역할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이렇게 저도 이 아들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그 아빠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제가 그런 느낌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원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다독여주는 마음과는 좀 틀리겠지만 우리 조원님들을 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로 작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커밋먼트를 하실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즐거운 우리 모빅 생태계의 초창기에 약속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행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이번은 그쵸?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우리 조원님들하고 좀 만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예. 자주는 못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 이제 만나게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의지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전 열린 마음을 이제 갖고 싶다는 거. 왜냐면 작가님하고 행사를 다녔을 때는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가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어차피 뭐 이거 저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작가님 드리고 나면 저도 빈손이거든요. 서로 다 빈손이잖아요. 그럼 뭐 즐겁게 얘기하는 거 마음 더 편하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 종이지갑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4차 종이지갑 구매하신 분들 계시는데 4차 종이지갑을 지금 우리 노드 인원 제가 구성하고 약속 잡고 뭐 하느라 굉장히 좀 바쁘면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제 상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애초부터 명절 지나고 발송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평일 중에 제가 종이지갑을 받을 거예요. 받아서 작업을 하면 아마 다음 주는 힘들지 싶고 다다음 주쯤 뭐 한 10일 정도가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 주 정도쯤에 제가 발송을 해드릴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지금 4차 종이 지갑을 아예 신청을 못 했어요.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계속 접수만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계속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예. 그런 거니까 그것도 다 마지막 종이 지갑에다 생각하고 저도 움직이고 정성껏 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우리 모비커님들 이렇게 커밋먼트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저도 스스로 요번에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내가 시간 소모를 길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내 종이지갑이 전부 다 작가님한테 금고 속으로 다 다시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마음속이 허전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부자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뭐 얼마 전에까지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이미 남겨놨으니까 저는 모든 게 다 영상에 남으니까 빼박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 모비의 가치를 알면 자기가 일을 하나만 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내가 속으로 할까 말까 하면서도 에이,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더 놀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다음 일자리를 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는데 원래는 깜짝 선물로도 한번 해볼까 얘기라도 해볼까 팔지는 못하지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그랬는데 뭐 다시 빈손이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네,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가족과 함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제가 다 연락 드렸잖아요. 예. 저한테 커밋먼트 하시면 바로 다 연락이 갑니다. 그 중에 고르시면 돼요. 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죠. 감사합니다.